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서디 김종호입니다. 지난 9월 3일이었습니다. 9월달 평가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 과목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한꺼번에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미소 지으면서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모의고사 이런 총평 얘기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시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지나간 시험에 자꾸 연연하고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간다 해도 계속 힘들게 이거 놓으라고 이러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는 놓아줍시다. 다만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지요. 그죠? 이젠 남은 시간을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면서 X표를 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시험이 아니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진하게 여러분이 구평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는 공부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는 공부 방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설정을 했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진하게 보내보세요. 그동안에 보내왔던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잔소리가 길었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총평 들어갑니다. 어땠을까요? 쉬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진짜로. 왜냐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표점이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역사 과목이 이런 표점을 찍어보다니. 야, 이게 가능해?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평가원이 이번 시험은 굉장히 쉽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비교군을 어떻게 갖고 올까 하다가 6평이랑 비교군을 갖고 오면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훨씬 어려웠어요. 진짜로. 동세사 둘 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좀 쉬운 편에 속했고요. 6평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6평과 9평 어느 사이에서 수능을 출제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체감 난이도가 지난 직전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 굉장히 쉽게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했던 나머지 실수를 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기의 중요성. 특히나 이따가 보겠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오답률 베스트 5, 즉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그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연표 문제입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연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도를 외우고 있겠지만 더 꼼꼼하게 외우시기를 추천합니다. 연도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돼요. 공부할 때는 짜증이 나죠. 공부할 때는 잘 안 되죠. 공부할 땐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게 기본기가 될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거니까 기본기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뒤에 가서 이 멘트 다시 한번 합니다. 다음. 자, 지리통합형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지리적 지식을 응용한다. 이 지도통합형, 지리통합형 문제는 그냥 출제 경향입니다. 아예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고요. 다만 여기 있는 6평에서는 그 지리통합형 문제도 굉장히 헷갈리는 함정을 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9월달 평가원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오히려 굳이 지도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 나중에 해설 강의 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이 얘들아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아마 어떡하지? 어떻게 공부하지? 우왕좌왕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가잖아? 좀 있으면 10월달 모의고사래. 좀 있으면 수능이래. 이걸 어떻게 체감할 수 있냐면 날씨가 추워져요. 지금 여기 지금 촬영일 기준 굉장히 좀 저녁 시간이거든요, 지금. 저녁 시간 끝나고 이제 밤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들아 선선해요, 이제. 엄청 막 더워. 이거는 낮에는 아직은 그렇긴 한데 아침, 저녁 선선하죠. 저 어제 잘 때 창문 열고 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다? 찬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조바심이 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이게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얘들아 제시문이 원래 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이야. 제시문이 원래 이번 6평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함정 같은 거 파놨습니다. 교초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가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 다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걸 냈는지를 내가 파악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기로는 6평에서 등급 컷을 보고 너무 놀랬던 평가원이 이번에는 난이도 조절을 좀 과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감히 예상해 보건데 6평과 9평 사이 어딘가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겠지요. 난이도를 조절해서 저는 6평이 좀 더 가까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6평에 가까운 난이도로 수능이 나와야만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 모두가 예상하죠. 그러니 앞으로의 학습 계획에 대한 얘기 뒤에 가서 하겠지만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지금 어려운 게 낫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게 공부하고 지금 내가 짜증나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수능 당일날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동아시아사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50% 미만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다 높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았어요. 혹시나 선생님 저는 틀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초 보자마자 첫 문장에서 교초 보자마자 오예 원나라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아마도 아이들은 그렇게 틀렸을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6, 7번이 함정 문제가 많아요. 진짜로.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내지만 6, 7번이 함정 문제를 많이 내놓습니다. 왜요? 1면을 풀었는데 제가 아까 이거 해설 강의 찍는 것도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면 문제를 풀어요. 1, 2, 3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야 기분 좋은데? 슉 넘겨. 6, 7 실수하기 딱 좋아. 1면이 어려우면은 뭐지? 하고 보는데 1면이 보통 이제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6, 7번에 딱 넘기자마자 이렇게 넘기잖아. 이렇게 넘기시는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풀잖아.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 실수 문제였죠. 다음 14번 시기사의 문제였죠. 19번 시기사의 문제였고요. 다획각이신 연표 문제였습니다. 그죠? 개신해서 발표하는 거. 다음 도이머의 정책 이것도 이 이후를 보는 거니까 1986년 이후에 볼 수 있는 문제 이것도 연표 문제였어요. 국공내전 미추칭이 3년 시기 사이 그러니까 구간을 설정해 주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중일 37년부터 41년까지 연표네.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연표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기를 저는 추천한다고요. 진짜로.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연도를 알아놓으면은 이따가 해설 강의 가서 보세요. 굉장히 깔끔하게 풀립니다. 진짜. 되게 깔끔한 문제예요.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야. 믿어봐. 정말이라니까. 연도는 역사에서 연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기를 추천드리고. 다음 세계사 가볼까요? 세계사는 50% 미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거는 이제 포르투갈이랑 영국 물어보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습.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것 같고요. 그 뭐라고 해? 아프리카 동북방 끝에서부터 이제 남단까지 요 내용을 가지고 동북방? 어디지?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산조랑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돌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양사나 서아시아사를 가지고 냈지만 중국사를 가지고 왔네. 이것도 문제풀이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중국사를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다음 파티마 왕조가 나왔죠. 이제 그 칼리프가 3명이나 등장하는 이제 이슬람의 분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마우리아 왕조. 이거 할 얘기 많아. 솔직히 제가 이제 총평이라든가 해설 강의에서 제 강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렇게 처음에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았을걸요? 셀레우코스. 많이 얘기했잖아. 셀레우코스가 나왔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라고. 셀레우코스 마우리아 전쟁이 있다고 제가 소개하잖아요. 다음 나폴레옹 1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전투가 나왔는데 물론 그 전투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투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주제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독립전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에스파냐가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나폴레옹 1세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 전투 이름이 나왔거든. 선생님, 이 전투가 나온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전투가 어디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보여드리지만 제가 원래 그냥 제 강의 자랑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올해 주제 특강에서 틸지트 조약 설명할 때 나폴레옹 1세랑 포로이센 프리드리 1세 얘기하면서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를 얘기했습니다. 아일라우 전투,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 그다음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봐봐.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를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막 이러면서 외웠거든, 진짜로.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이러면서 외우더라고. 예나, 나폴레옹 딸이에요. 이렇게. 외울 땐 그렇게 외우는데, 예나 전투가 이번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전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틸지트 조약을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주제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로디노 전투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보로디노 전투는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했죠. 러시아 원정길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다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보자고.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제특강에서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고요. 좀 심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왔는데요? 라고 이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거지. 이게 집중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선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그물망을 넓게 펼쳐놔야 돼요. 그물망을.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평가원에 계신 교수님이나 출제자들이랑 연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면 넓게 그물을 다 쳐놔야 돼. 어디선가라도 하나 걸려가지고 그걸 유추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고 그 전에 기본기부터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데, 자,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제시문을 읽다가 뭔가를 놓쳤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함정으로 파놨던 교초 이런 문제는 진짜 함정이었고, 근데 내가 제시문 해석을 잘 못했어. 뭔가 이게 내가 잘못 해석을 한 거야. 그럴 경우에 그렇게 이제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낯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문제풀이 많이 하시라고. 왜? 내가 전혀 모르는 제시문을 봤을 때 내가 그 국어적인 능력으로 해석을 하면서 역사적 배경 지식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꺼낼 수 있는 그 제시문에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수능에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제시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건 그건데? 라고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해석을 잘 못한 경우에는 낯선 문제들, 즉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많이 풀어보길 추천합니다. 문제 풀고 끝! 하지 말고 제시문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꼭 한번 보세요. 그것을 제가 도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주제특강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얘들아 이렇게 풀어요. 제시문이 나오잖아. 근데 제시문 해석이 잘 안 돼. 어떻게 푸니? 솔직히 1, 2, 3, 4, 5번 선택지를 한번 쓱 보고 이 주제겠구나라고 맞춰서 풀어보잖아. 또는 속어법을 푼 다음에 남은 거를 한번 넣어보잖아요. 이거를 넣어볼까? 저걸 넣어볼까?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료 해석이 조금 부족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하는 거니까 이 제시문 밑에 있는 선택지를 없애버립시다. 제시문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주제특강입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잖아. 전부 다 주제특강이에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사료 같은 것들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묶어놨습니다. 주제별로 묶어놓고 요거를 읽고 나서 선택지 없이 봤을 때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거 하는 연습이 여기는 주제특강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동아시아사에서 연표를 정확히 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어떤 나라에 대한 건지 그 선지를 잘 못했다. 1, 2, 3, 4, 5번 선택지를 내가 잘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기본기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개념과 연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5개 선택지는 어려운 경우가 별로 없거든. 평가원 출제 트렌드야. 여러분 5개 선택지가 어려운 적 있니? 제시문이 어려운 거지 선택지는 크게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나오던 게 나오기도 하고요. 낯선 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 선택지를 내가 이 5개 선택지를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 그럼 개념과 연표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내가 체크를 했을 때 이걸 풀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해당 주제에 가서 그 해당 범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야 그런 거를 보완해야 이제 남아있는 시험 기간, 그 수능 때까지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거다. 지금 이 시험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공부법으로 갈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모의고사지 수능이 아닙니다. 아셨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을 자신 있게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김종웅, 너는 그럼 어떤 커리가 남아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커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커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파이널 하나 남았습니다. 파이널. 자, 실전 모의고사고요. 원래 이게 제가 마지막 압축특강 종강할 때는 14일날 개강하겠다라고 해서 15일날 업로드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중에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조금 많이 손을 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핑계긴 한데 22일날 업로드해서 5회차로 만들었습니다. 5회차. 이미 동아시아상 끝났고요. 이제 세계사 이제 마무리 작업인데 이제 인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2일날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는 21일날 현장에서 있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조금 제시문의 길이를 좀 길게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도 통합형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 많은 회차를 다 내진 못했고요. 몇 가지를 좀 골라서 냈거든. 해서 한번 보시고, 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더 이렇게 쓸 겁니다. 아마 저의 이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만 사서 이제 푸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설을 좀 신경 써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동아시아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고요. 이거 세계사도 이제 써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제가 왜 개강일이 늦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문제 오류라든가 오타나 이런 것들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작년에는 엔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내고 싶은 주제만 냈거든요. 이번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주제별로 냈고 실제 문항이 출제되는 그 숫자까지 웬만한 건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선사문화 하나 나오고 고대사에서 한 문제 나오고 위진남북조 두세 문제 나오고 송원식이 두세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맞춰놨거든. 세계사도 마찬가지야. 서양사가 많이 나오면 11문제까지 나옵니다만 보통 서양사 9에서 10문제, 서아시아사 두세 문제, 인류사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내니까 실전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하나만 더 팁을 드린다면 이 실전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얘들아 실제 현장에서 제가 기숙도 나가고 대치동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친구들의 그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이 정도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궁금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선생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등급컷이 나올까요?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거를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피드백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야지. 끝까지 내가 피날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파이널이니까 피날레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겁을 먹습니까? 하면 되죠. 왜 앞서 걱정합니까? 지금에만 집중해 봅시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찐하게 보내면 분명히 수능의 그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남아있는 실전 모의고사나 기타 등등의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오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은 늘 그랬듯 긍정의 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